붉은 겨울 연방학원. 이곳은 키보토스 변방에 위치한 초거대 학원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총학생의 영향이 약해 사무국에 의한 공산주의 독재로서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된다고 하죠. 이렇게 겉으로 보면 막강한 주관 권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실상은 매주 한 번 별 희한한 이유로 혁명이 터져서 사무국장이 실각한다고 하네요. 3대 대형 학원까지는 아니어도 100개 이상의 버금가는 인구수를 자랑하는데 학교의 재정과 인지도는 그리 좋지 못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사치를 누린다는 붉은 겨울의 사무국 회장 체리노의 경우도 그냥 남들보다 푸딩을 몇 개 더 받는 수준이라고 하니 말 다 한 것이죠. 또 이벤트 스토리 중 노도카가 온천양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푸딩 2개 값 이상을 벌어들이자 대놓고 그녀를 부르주아 취급하기도 하고요. 더불어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타 학원과의 교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대한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군사력만큼은 충실히 갖춘 편이라고 합니다. 이는 매주 한 번씩은 꼭 터지는 혁명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럼 붉은 겨울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학원 건물이 대놓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건물 앞에 동상이며 건물의 생김새, 구조 등을 보면 붉은 겨울 학원이 소련, 러시아를 모티브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둘째는 독재국가를 패러디해서인지 학원에는 총 247가지의 훈장이 있다고 합니다. 훈장 수의 권한은 오직 회장 체리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더불어 위대한 학생회장 체리노의 경우는 모든 훈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 실제 독재국가의 우픈 현실을 풍자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붉은 겨울에서도 지도부를 뽑기 위한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그 투표율이 300%를 웃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부패한 권력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투표가 떠오르는 건 왜? 한편 학생들은 모두 러시아제 총기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붉은 겨울 내 동아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붉은 겨울 사무국입니다. 학생회장인 체리노, 비서실장 토모에, 보안위원장 마리나와 다수의 친위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붉은 겨울 연방학원의 학생회이자 직속 보안부대, 또 선도부 겸 체리노의 친위대까지 겸하는 수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역할만큼이나 규모도 상당한데 그 크기와 권한은 타 학원의 학생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하죠. 때문에 학원 내에서는 체리노의 철없는 갑질에 불만이 쌓여도 대형 동아리가 아니면 엎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에 한 번은 꼭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니 학생들과 사무국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편 회장인 체리노에게 잘못 걸리면 간부랄지라도 숙청을 당한다고 하는데 제목은 보통 수염의 훼손에 있다고 해요. 사무국 곳곳에 세워진 체리노 동상에 수염을 박살내거나 혹은 수염의 상징성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체리노의 숙청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로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거나 간식을 배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체리노가 수염을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기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모티브는 소련의 전연방 공산당과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독재를 긍정하는 스탈린주의 이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27호 특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도카와 시구레가 속해 있는 이곳은 정학 처분을 받아 국외사로 보내진 문제아들이 그곳에 일시적으로 만든 비공식 동아리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국외사가 거의 폐가에 가까운 수준이라 거지처럼 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들이 본교로 복귀하는 데에는 학생회장인 체리노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체리노는 특별반에 보내진 학생들의 존재를 까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저들 사이에서는 블루아카이브에 실장된 동아리들 중 가장 불쌍한 동아리 중 하나라는 말이 오가기도 하고요. 한편 227호 온천장 운영일지라는 이벤트 스토리 중 국교사에 불을 때우기 위해 폐자재들과 목재들을 줍는 과정에서 여차저차 온천물이 나오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소식을 들은 게엔나의 온천개발부는 당장에 국교사를 철거해버리고 온천여관으로 바꿔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여관 주인장이 된 노도카는 기쁘게 새로운 삶을 맞이했는데 또 여차저차 일이 터지고 온천여관은 그대로 폭파되고 말았지요. 그 스토리 이후 지금까지도 노도카는 다시금 온천여관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번외로 이들의 모티브는 굴라그와 명령 제227호에 따른 형벌 부대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들이 국교사로 유배된 이유는 노도카의 경우는 샬레 선생을 몰래 도찰하다 걸려오게 됐고 시구레는 보드카를 마시다 적발돼 오래됐다고 하네요. 다음은 지식해방 전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모미지와 메루가 이끄는 붉은 겨울의 도서부입니다. 다만 지식해방 전선이라는 이름답게 종종 금소를 들여오기도 하는데 때문에 사무국에 압류당하는 게 일상인 곳이라고 합니다. 3대 학원, 게엔나, 트리니티, 밀레니엄을 공산주의로 물들여 모든 장소들을 대여할 수 있게 도서관을 개방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유는 모르겠으나 붉은 겨울 내 동아리들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모티브로는 연속 혁명론을 주장한 트로츠키주의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용역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노리와 다수의 용역부원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붉은 겨울에 온갖 건축을 담당하는 동아리입니다. 덴나의 온천개발부가 멋대로 만든 온천량을 제외하면 붉은 겨울 캠퍼스의 거의 모든 구조물들을 이들이 지은 만큼 어마어마한 업적을 자랑하기도 하죠. 특징으로는 적당한 구실만 있다면 일단 지도부에게 저항하고 본다고 하는데, 혁명의 이반 쿠팔라 이벤트에서는 연운도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에 반발하여 데모를 하며 등장하기도 합니다. 시의 문구로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에게 휴식과 수당 그리고 푸딩을, 그렇다 우리에게 푸딩을,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등이 있겠습니다. 모티브로는 노조를 중시하던 생디칼리즘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급양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붉은 겨울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분배하는 곳입니다. 데엔나의 급양부와 명칭은 같으나 어디까지나 붉은 겨울의 동아리이며 부원들에 대한 신상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푸딩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라는 체리노의 지시에 재료가 부족해 몰래 푸딩에 물을 타다 걸려 소청당하거나, 발렌타인데이에 역시 재료 부족으로 체리노가 선생에게 줄 초콜릿을 못 만들었다는 이유로 수청을 당하는 등 폭군 체리노에게서 자주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 합니다. 다음은 붉은검 편집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붉은 겨울 연방학원의 유일한 언론기관이나 각종 제대로 다룬 적이 없어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있는 동아리입니다. 체르노에 의하면 미디어 전문학원으로 유명한 크로노스의 신문은 가짜뉴스가 판치는 선동적인 저널리즘이고 오직 붉은검만이 진실된 언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곳 역시 폭군 체르노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하는데, 한 번은 신문 일면을 장식한 단체 사진에서 체르노의 모습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청당하기도 했었죠. 모티브로는 러시아의 프라우다 신문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 동아리로는 민트초코 해방전선이나 바라하게 레몬을 반대하는 혁명가들의 모임 등이 있기도 한데요. 작중 언급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붉은 겨울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네요. 모티브의 특성을 정말 잘 살린 학원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뭘 봐.